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3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비수기임에는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들썩이는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어떻게 내다보면 좋을 것인가 늘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부동산 물건에 대한 어떤 매력도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하나하나 맞춤형 전략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현명한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남들보다 멀리 보는 부동산 전략가와 함께합니다. EJ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 함께할게요. 자, 이분과 함께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김남석 소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2077-6354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02-577-7890번도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계속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김남석 소장님과 함께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이슈들 한번 챙겨볼까 하는데요. 어떤 쪽 집중하면 될까요? 소장님 말씀 나눠주세요. 네. 요새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투자 상품을 가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아무래도 어느 쪽을 누르면은 어느 쪽은 다시 이렇게 삐져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가, 그래서 성공적인 상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사회 현상을요, 사회 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그냥 우리나라 전체 사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경제가 있을 거예요. 예, 경제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정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사회 문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그래프를 왜 그리냐면은 부동산은 다 만나는 이 점에 있어요. 예, 근데 특히나 얘네 둘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 특히 경기 흐름이죠. 거기다 플러스 정치, 정책이에요.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행지표로서 부동산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경기, 정책, 알면 부동산 알겠네요? 자, 경기 한번 볼게요. 최근에 뉴스 들으셨죠? 17년 3분기 때요, 우리, 국내 이제 그 최대 실적을 냈대요. 근데요, 4분기에도요, 최대 실적을 냈대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는요, 18년 또 1분기가 또 최대 실적 낼 걸로 전망이 된다는 뉴스를 봤어요. 자, 지금은 상당히 좋아요. 예. 근데 향후는 또 어떨까요? 자,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이게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산업 분야에 각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IT, 반도체,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해서 많은 산업들이 지금 수출 호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나왔으니까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수요 창출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나라 국내 경기도 좋지만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경기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정책은 어떨까요? 정책. 예. 정책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람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종이 비행기 날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흐름에 맞춰서 종이 비행기는 이쪽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역행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새 정책들이 조금 이래요. 주택 쪽에 대출에 특히 이제 금융 쪽으로 해서 많이 억눌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어디로 가죠? 상가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왜요? 정부가 주택 중에서도요, 다양한 주택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 아파트 쪽으로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이 가장 그동안에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좀 해왔고 약간 투기까지 수요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정책에 따라서 하는 투자가 아니라 요새는 상가 쪽으로도 투자 수요가 많이 이렇게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에 평승한 또 상품이 또 상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5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당연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길거리에요. 막 다녀요. 이쪽으로. 근데 이쪽에 상가들이 있는데 어떤 상가는 이 뒤쪽에 있는 거예요. 뒤쪽에. 근데 여기가 남의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가서 있는 상가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 문화상권 중에서 여기 여의도, 여기가 여의도잖아요. 이 방송국에. 제일 가까운 홍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홍대 상권 아주 뜨겁죠? 어디로 왔어요? 상수. 그 다음에 어디요? 합정.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망원동. 자, 망원동에 상가를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맹지 끼고 뒤에 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지역성 분석은 잘 하신 건데 이 개별성 분석은요, 엉터리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부동산은요, 지역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성까지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접근이 용이해야 돼요, 접근. 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홍대 상권 예를 들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문화상권이잖아요. 문화상권이다 보니까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젊은이. 젊은이들이 어디로 와요? 전철 타고 와요. 전철 타고 오는데, 마포구, 특히 이제 이쪽 거리 같은 경우 상가들을 보면요. 보통 주택이 상가로 전용이 돼서, 용도 변경이 돼서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일반 다가구 단독주택들이에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화상권 지역 중에서 내가 투자한 상가가, 주차가 아주 넉넉하게 되고, 주변에 주차 부족한 곳까지 끌어들일 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렇게 되면은 가족 단위로 차를 갖고 다녀야 되는 수요하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하고 미팅을 한다면은 주차가 되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 안에서도요,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요, 소비자가 항상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파는 점포.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홍대 상권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다 집을 팔고, 죄송합니다. 다 옷을 팔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갑자기 쭉 이어서 이렇게 옷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점이 하나가 딱 있네? 그러면 냄새나고,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그렇죠. 음식점이 있으면 다양한 음식점을 골라서 먹을 수 있게끔 모여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한 번 가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원스톱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제품 구색은 상권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화상권, 지역상권을 더욱더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장 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권리금이 형성된 상권. 자, 권리금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그 지역이 기본적으로 유동인구하고 고객 모집, 집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상권에 그 권리금이 형성된 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여기에 정말 아까 전에 지역성, 개별성 다 분석을 해봤을 때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신축이에요. 그럼 뭐가 있죠? 아주 빌딩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권리금이 없어요. 그럼 임차인들이 들어올 때 권리금 없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형성이 되고 나서 다음 임차인한테 물려줄 때, 팔 때, 그때 또 권리금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 형성된 지역에 지역성과 개별성이 좋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신축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 상가 혹은 건설 계획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갔더니 갑자기 재건축 들어간다고 나가라고 해요. 그럼 이거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렇죠? 자, 그리고 경쟁 상가가 너무 많으면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자를 5만 원을 판매를 해요. 예. 근데 옆집에서 갑자기 세일을 해요. 그래서 3만 5천 원이 돼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옆집에서 또 해요. 그럼 4만 원. 이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은, 경쟁상가가 많아서 이렇게 되면요, 다 죽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제품 구색을 이루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경쟁상가가 있으면은 또 그런 데는 또 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형 자산이에요. 근데 꼭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차익도 원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돼요. 현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공실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죠?
임대차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요새는 기준 수익률이 상가 투자할 때 한 4% 정도면은 상당히 잘 나온다고 봐요. 그쵸? 자, 4%대로 임대차가 맞춰졌어요. 그럼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가는요, 막 7%가 맞춰졌는데도 안 하는 상가가 있어요. 투자를. 왜 그렇죠? 지금은 7%지만 나중에는 향후 공실 걱정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이런 데는 수익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향후에, 미래에 현재도요, 임대차가 4%대로 맞춰져 있는데 향후 유동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직객이 되면서 수익률이 뭐 8%, 9%, 막 10% 이렇게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해봐요. 그럼 나중에 가서 또 수익률 4%, 5% 정도 맞춰서 또 이제 매매가를 또 올려서 또 판매가 가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체크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느냐 보면요. 그 지역에 교통망이 들어와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고요. 개발 호재, 또한 업무 주택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이제 수요자들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도 상가로서 좋은 입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발품 팔으셔야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직접 가셔서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혼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임자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 드리고요. 상가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셔가지고 꼭 임장활동까지 하는 발품 팔아보는 지혜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의 팁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다 좀 궁금한 게 생긴다 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세미나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일정 좀 체크해 드릴게요. 김남석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성공 투자 밑그림으로 주제를 잡아받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양재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4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상가 투자의 팁을 알아봤으니 이제 어떤 곳이 좋은 상가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알짜배기 물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상가입니다. 분당선 압구정 로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로 가볼까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가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고 전용 면적 21.45제곱미터, 10층 건물 가운데 1층 소개해드려요. 청담동, 영등포동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남석 소장님, 일단 강남 먼저 가볼까요? 예, 먼저 저랑 같이 청담동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상가는 이제 수익형 자산이잖아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나중에 돈을 벌어올 때가 언제죠? 직장인이 되면 돼요. 다 졸업하고 나서요. 그래서 상가를 가셔서 다 임장활동 하시면요, 느낌이 있어요. 얘는 초등학생 같아. 얘는 대학생 같아. 얘는 벌써 돈을 벌어다 주는 직장인 같아. 이런 상가들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상가는요, 강남 중에서도 메인이에요. 청담동. 그래서 약 직장인 같은 느낌의 상가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지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보시면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역에서요, 도보 3, 4분만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본 매물지가 여기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 문화거리죠. 거기다 청담동 거리. 여기는 고가의 아니면은 이런 브랜드 매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건물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 막 보증금하고 월세 이런 것들 내는 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도산공원 사거리예요. 제가 여기 또 신사역이 있네요. 신사역이 위례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위례 신사선이에요. 위례 신사선은 바로 여기 이제 연결이 되면요, 도보 1분 거리예요. 1분, 아무리 길어도 2분. 예. 그래서 정확하게 도보 1, 2분 거리 역세권을 탈바꿈할 본 매물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두 정거장이면 어디죠? 마이스 산업단지하고 또 연결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렇게 고가의 브랜드 명품 차 거리가 형성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상권당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제품 구색 그리고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명품 자동차 거리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제 사진이에요. 거기에다가 본 건물 조감도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본 건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는 유명 보험사 이제 빌딩들이 있어요. 이 보험사 빌딩들이 왜 이쪽에다 사고를 왜 지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보면은 외제차 여기 브랜드 매장이 바로 있어요. 예. 이쪽으로 지금 두 개가 있고요. 이쪽으로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오늘 소개해드린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에도 유명 브랜드, 예, R로 시작하는 유명 브랜드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임대차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개발 호재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마이스 산업단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위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236제곱미터도요, 지하에 뭘 해요? 마이스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그렇게 똑같이 만든다는 거고요. 또 광역 환승센터가 여기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유동 인구가 58만 명에서요, 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차 공간 이런 문제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위례 신사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죠. 그래서 본 매물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1분 거리.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주차 문제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그 서울시랑 협의 중인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자예요. 예. 그렇게 되면 본 매물 바로 아래 주차하고 나서 위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위례 신사선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자동차 명품 거리에다가 지하에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본 매물 이제 조감도예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가의 아주 프라이빗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든지 대기업 간부들이 많이 투자를 했어요. 어느 연예인이 했나 이렇게 묻힌다고 하면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는 형성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오피스텔에서 벨을 누르면은 알아서 그 주차가 출차가 돼서 나오고, 그리고 들어갈 때 키를 갖고 엘리베이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보안이 철저한데요. 그리고 호텔도 고급 브랜드가 저희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주 럭셔리하게, 또 본 매장도 뭐라고 했죠? 임대차가 맞춰졌는데 럭셔리 브랜드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자, 공실 걱정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자동차 사무실이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 여기까지 이제 임대차가 맞춰졌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장 가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직장인 같은 느낌이라고 했어요. 매매가는 22억입니다. 자, 근데 보증금 5천에요. 월 912만 원이 맞춰졌어요. 이거 투자 수익률 직접 계산해 보세요. 거의 5%대 나오죠. 참 잘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 가능이 13억이 되기 때문에 8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수익과 차익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상가 물건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하시죠. 궁금하신 내용들 02-2077-6354번, 02-577-7890번 계속 열려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영등포동 가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는 어떤 물건이에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비유를 했어요. 상가를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느낌이에요. 그만큼 키우는 재미, 그리고 하지만 미래같이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을 했을 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그런 메리트가 있는 상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촘촘하게,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업무 단지 안에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요, 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크르타워 안에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요, 1인 가구가 상당히 높은, 1인 가구가 상당히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가구 수가 많고, 대형보다는 이제 소형 상가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수요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영등포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게 정책의 편승을 해야 돼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죠? 정부든 그리고 서울시든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중공업지 재생 관리 방안 중에서요. 가장 수혜를 보는 데가 바로 영등포예요. 지도 갖고 한번 지적 편집도 눌러보세요. 중공업지 아닌 데가 찾기가 더 힘들죠. 그게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그리고 경제 기반 거점으로 더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도시 재생 사업 중에서요. 유일하게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경제 기반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영등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20년 되면 지금 여기 최근에 공사가 차 무지하게 막히죠. 저도 오늘 뭐 이쪽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유, 차 무지하게 막힙니다. 왜 그러죠? 공사 중이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재물포길기 지하 사업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로 이제 묻히면서 공원까지 생기기 때문에 주거 쾌적성이 좋아지면서 이쪽에 많은 관광객들 유동 인구를 유인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안산선, 신림선 2022년, 2023년 그래서 앞에 모든 게 2020년부터 23년까지 다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유력하게 개발 호재, 제가 미래가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파크원시티 여의도, 여의도에 이러한 많은 상권들이 또 생기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관광객들이란 유동 인구를 또 모집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일단은 임대차가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쪽으로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네, 이쪽으로요. 상권 분석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가치 보고 지금 현재 선점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매물은 이제 아크르타에서 바로 대로변에 있는 정문 쪽에 있는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장인 같은 청담동 상가하고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죠. 매매가는요, 4억 2,5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은 3천에 월 170이기 때문에요. 대출 활용하셔서 실투자금 1억 4천만 원 이상이시라면은 또 보실 수 있는 상가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직장인과 그 다음에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느낌의 상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요, 답사를 하신다고 보면요, 저희가 요것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뭐 대학생 같은 느낌의 상가도 같이 함께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산별로 접근할 수 있는 상품과 지역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답사하실 때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또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가물고 오늘은 청담동, 영등포동 다녀왔습니다. 김남소 소장을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 세미나 이용해 주세요.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김남수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성공 투자 밑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양재역 인근이고요. 2077-6354번으로 전화주세요. 이제이투자연구소 김남수 소장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